영어 못하는 엄마가 5년 넘게 준비한 미국 1년살이. 이렇게 준비해야 뻥 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커피입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영어권살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지인 중에서도 이렇게 고민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미국에서의 1년이 가장 걱정 없이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 공부 걱정 없이 정말 열심히 놀았거든요. 다시 돌아가더라도 더 잘 다녀올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열심히 준비도 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참고하실 내용도 많을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시작할게요. 저희 조건 3가지. 첫 번째, 부모가 영어를 못한다. 이런 기회를 준 남편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1년 온 가족이 가는 거 참 좋은 기회죠.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영어를 못해요. 저희 남편이 공부를 잘하고 또 오래 한 사람인데 학위를 국내에서 해서 그런지 영어를 못해요. 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스피킹 전혀 안 되고 그나마 애들 저학년에 가르치면서 많이 들어서 그런지 쉽게 말해주시면 조금 듣기만 됐었어요. 아무튼 영어 못하는 부모입니다. 두 번째, 돈이 많지 않다. 언제 저희 집 상황을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이건 감정팔이라 소리 들을까봐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요. 언제 재테크 얘기하면서 해보겠지만 저는 결혼할 때 제가 벌어서 마련한 반지하 단칸방에서 전세로 시작했어요. 방 2칸도 안 되는 한 칸이요. 남편은 큰애 돌 될 때까지는 대학원생이었고요.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개인 튜터나 학원 같은 거 못 넣고요. 집도 여행도 저렴하게 다녀야 했습니다. 세 번째, 딱 1년이다. 그러니까 1년 반이나 2년 이런 경우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국내로 돌아가고 제가 6개월이나 1년을 더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용기도 좀 없었고 무엇보다 돈도 없어서 불가한 거예요. 무조건 1년, 길면 1년 2개월 안쪽. 그러니까 이 시간만 허용된 경우입니다. 이런 3가지 조건이 아니면 더 옵션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안에서 최대한 효과를 봐야 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지도 못한 지역 선택 주의사항. 이것도 3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일반적인 내용.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한 지역이죠. 그리고 동양인이 많다면 보통 좋은 지역입니다. 특히 한인이 많은 곳은 당연히 학군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 부모님들은 안전하고 좋은 지역 가장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곳을 가면 학교에 한 반 20명 정도 될 때 7, 8명이 한국 친구들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1년이니까 학군 같은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고 안전하기만 하다면 그러니까 백인, 흑인, 황인종 좀 비율이 비슷하게 있는 곳 좋다고 생각했고 그런 곳으로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 컷 기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에는 3월부터 학년 그 동기였다가 언제부터 이제 1월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한 학년은 그 해에 같이 태어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가을에 학년이 시작해서 그런지 그해 같은 학년 기준을 월로 나뉘는데요. 이게 다 달라요. 주에 따라서 8월생부터 같은 학년, 어디는 9월 달부터, 어디는 10월, 이렇게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생일이 7월에서 10월 사이라면 지역에 따라서 학년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9월생인데 컷이 8월이면 학년이 하나 내려가는 거고 컷이 10월이면 학년이 하나 올라가는 거죠. 또 그리고 미국은 5학년까지가 초등이고 6학년부터 바로 미들인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배우러 간다면 좀 되도록 초등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맘 편히 학교 다니게 가자마자 영어가 잘 안 되는데 중학교로 바로 가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학년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되도록 원하는 학년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킨더 오후 수업 유무. 보통 미국에 나갈 때 이제 큰애 기준으로 초등학교 중학년, 고학년에 나가다 보면
보통 동생이 뭐 킨더 나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큰애가 4학년 여름에 나갔으니까 작은애가 7살이었어요. 보통 7살 가을이면 1학년이 되어야 하는데 뭐 저희 애는 12월생인 관계로 킨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 따라서 킨더는 수업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이 보통 오후 2, 3시 정도에 돌아오는데 지역에 따라서 킨더가 초등과 함께 끝나는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은 오전만 수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시 되기 전에 끝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에 2, 3시간 잠깐 하다 보면 바로 집으로 오는 거죠. 저희도 유치원 오후 수업 다 해야 엄마가 다른 것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미국까지 나가서 점심부터 아이만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고 또 아이가 영어를 제대로 쓸 시간이 없어서 아주 비추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지역 근처 이렇게 학교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킨더 전후라면 오후 수업 있는 지역으로 선택하시길 추천합니다. 두 번째, 미국 학교 시작부터 잘 적응하는 법. 저희는 이제 미국을 7월 초에 갔다가 학교는 9월 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서 한 달 반 정도가 남은 거예요. 이때 보통 미국 가서 뭐 차 사고 뭐 이런저런 정착 준비를 하는데 씁니다. 아이들도 뭐 큰 계획이 없다면 뭐 흐지부지 근처를 돌아다니며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가자마자 4주를 그 한인교회 캠프를 보냈습니다. 보통 미국 커뮤니티 캠프는 거의 노는 것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뭐 수영부터 근처 뭐 놀이동산 방문, 운동 등등 대부분 몸으로 활동하는 캠프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중간중간 수업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학습적인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한인교회 캠프는 대부분 그 학습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캠프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특히 교회는 한국인 커뮤니티도 유지하고 또 한국어도 조금이라도 배울 생각으로 이민 2세, 3세들이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한국말 거의 못하고 대충 알아듣는 정도의 아이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4주 정도를 다니면 영어도 늘고 학교로 진학하기 전에 단단히 학습이 되는 거예요. 저희 큰애는 바로 적응을 했고 작은애는 2주 정도 학교 가기 싫다고는 했어요. 그래도 가자마자 크게 당황하지 않고 수업 따라갈 수 있었던 건 이것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돌아올 때는 4주를 지역 커뮤니티에서 캠프를 하고 왔습니다. 미국 친구들과 4주 정도는 더 놀러 다녔죠. 그 친구들은 8주 정도를 캠프를 다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갈 때는 4주 미국 한인교회 캠프, 돌아올 때는 4주 지역 캠프를 다 경험했습니다. 정말 학교 시작할 때 정말 좋은 출발이 되어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를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뭐 여름에 이렇게 방학에 가게 된다면 캠프 미리 알아보셔서 적응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돌아올 준비. 저희는 딱 1년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교재는 거의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딱 재학년 수학 문제지만 2권씩 가져간 것 같아요. 국어도 뭐 자습서 사갔는데 그건 거의 안 하고 왔었고요. 이건 2년 정도 가는 친구들은 더 준비를 해야겠죠. 뭐 5학년, 6학년이라면 뭐 1년 정도 선행할 교재 정도는 가져가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는 1년을 길게 생각하지 않았고 학교 가는 날 제외하고는 거의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5학년 여름에 돌아왔는데 그때까지도 선행 1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저희는 다녀와서 수학을 시작하자는 생각이었고 가서는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녀와서 시작했고 충분했고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뭐 혹 진도가 많이 나가서 한두 해 선행이 되어 있다면 그곳에서 복습하면서 유지만 하고 오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충분히 여행하고 다양한 경험 쌓고 그러고 오는 게 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공부는 영어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도서관 가서 읽기도 하고 빌려오기도 하고 해서 읽었죠. 그러니까 학교 수업, 과제 있으면 정말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집중해서 학교 일정에 몰입했습니다. 물론 에바 애니까요. 아이들 목표가 또 연가고 등 목표가 다르면 가서 하는 것도 다르긴 합니다.
영재고 과고 목표면 수학 진도가 초등에 수상하는 다 나가야 하니까 가서도 해야겠죠. 하지만 그런 목표가 아니라면 재학년 기본만 딱 하고 와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준비해 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다 빼고 하나만 챙겨간다면 바로 이것. 제가 솔직히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 만들고 있어요. 영어권 1년살이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영어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시겠네요.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도 정보 수집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읽었지만 가서 보고 더 크게 확신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영어를 많이 해가야 제대로 1년을 지내고 돌아와도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2년을 있거나 1년 반만 되어도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1년이라면 정말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기에도 미국 문화 체험을 하기에도요. 그때 실제 2년 예정으로 오신 분들 중에 저희 애들과 또래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갔는데 그분들이 한 6개월쯤 지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년 예정이기도 하고 아이들은 가서 그냥 하면 잘한다.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거의 준비 없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 중에 그 작은 애가 2학년인가 3학년이었는데 6개월 동안 학교에서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그 엄마가 그래서 매일매일 눈물바람이었다가 이제야 조금 말하는 아이를 보면서 이제 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엄마가 영어를 정말 잘하셨어요. 아마 그래서 더 준비를 안 해오신 게 아닌지 생각이 들었죠. 또 아는 지인은 적응을 도우려고 튜터를 붙였는데 그것도 참 쉽지는 않아 보였고요. 아무튼 저희 아이들 영어를 정말 잘하게 만들고 싶었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 갔습니다. 제가 초등영어 공부법 경험담을 2개 영상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죠. 스피킹 학원도 다니고 작은 애는 영유도 1년 3개월을 다녔고요. 책 읽고 듣고 문제도 많이 풀고 그래서 그런지 가서는 큰애는 바로 적응했고 작은 애는 2주 정도 학교 가기 싫다고 했지만 그 뒤로는 정말 빠르게 적응해서 아주 잘 다녔어요. 그러니까 큰애는 분기마다 성적이 나왔는데 그 첫 분기만 B가 2개 있었고 그 뒤 나머지 3분기는 모든 전 과목에 A. 그래서 그 매번 퍼플 리본 뭐 이렇게 상장 같은 걸 받아왔는데 그게 각 반에서 한두 명 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세이상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작은 애도 가서 리딩 레벨이 그 반에서 가장 좋은 학생이었죠. 심지어 처음에는 학교 가기도 힘들어 했는데 한두 달 지나니까 너무 떠들어서 자리도 바뀌고 그랬습니다. 저희 작은 애는. 정말 친구도 많고 생일 파티 매번 초대됐는데 저희가 여행 가느라 또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많이 못 가서 아쉬울 뿐이었어요. 저희 애들 다녀와서도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둘이서는 영어로 대화를 했었고요. 이렇게 영어를 해가면 바로 학교 수업 적응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학교 행사 다 참여하고 여행 가서도 무슨 프로그램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동안 또 문화체험이 목표다. 그러면 오히려 영어는 더 잘 해와야 합니다. 공부를 해와야 문화체험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 해오면 실력도 조금 늘고 문화체험, 행사, 모든 활동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체험하러 온다고 해도 영어는 꼭 해오세요. 그리고 1년만 하고 들어간 아이들 영어 상태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안 해오고도 잘해서 나가는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 안타까웠어요. 저 친구들 딱 6개월만 더 있다 가면 확 늘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많이 해오면 해올수록 1년을 해도 뭐 2년, 3년을 다녀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녀와도 오래 유지가 되고요. 다 못 챙겨도 영어는 열심히 해가셔요. 저희가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고 결혼하고 10년이 넘도록 온 가족 해외여행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3분칼에 컵라면으로 배 채우면서 미국 여기저기 차로 다니며 올 때는 미국 횡단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저지에 살다가 뉴욕 옆에 뉴저지에 살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왔어요. 일본국도 타고 뭐 캐나다 퀘벡에서 미국 최남단 키웨스트까지 미국 남부의 몇 주를 빼고 정말 여기저기 많이 다녔네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어릴 때 기회가 된다면 어디든 다녀오세요. 아이들은 사실 대부분 기억을 못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눈물 나도록 행복한 추억이에요. 그때 그 꼬마들이 이렇게 자랐다니 정말 믿어지지도 않네요. 참 빠르게 지나갔는데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도 빠르게 지나가겠죠? 그리고 그때는 또 지금을 그리워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